지금 그 의료대랑 관련해서 계속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게 아까 지금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이야기도 또 했네.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파업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겠다. 근데 공공의료기관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한 의료기관 전체의 한 4% 되나? 그러니까 감당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뭐 사실 네. 정부가 발표할 때 발표할 수 있는데 실제 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감당률 이미 우리가 공공의료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난 국민의힘이잖아. 네, 수년간의 흐름이었는데 진주의료원 사태 같은 것들이 그렇지.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늘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실제로 국민들에게 와 닿겠어? 얼마나 와닿을 수 공공의료기관 있겠어? 확충하고 만들면 사회주의적이라며.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급하니까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거지. 예? 대학병원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 간호법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죠.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거 보면. 예, 간호법도 이제 이거 통과되면 근데 통과되면 조금 의료대라는 좀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어제 있는 속보 나왔던데.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현장에 지금 걸려 있는 프레스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완화시킬 효과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근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작년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데 작년에 거부권에 발의했던 법안을 똑같은 이름으로 통과시키긴 그러니까 법안 이름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이런 제안 이따위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태의 본질 때문에 본질에 접근해 가고 있는 어떤 방법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에휴. 당대표가 의대증원 관련해가지고 조금 유화적으로 지금 제스처 취한 거를 정부에서 그렇죠. 전부 다 반대 완전히 해버렸잖아요. 예, 그 이거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석 이후에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안 네. 만나겠대. 아니, 그러니까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대요. 아. 윤대통하고 한동훈이 원래 만나서 그 전에 얘기를 아니, 하는데 그게- 추석 이후로 연기한대요. 그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30일 날 만찬을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29일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 국정 브리핑 한다면 국정 기자회견을 한다면서요. 8월 30일. 예, 29일 날 근데 근데 추석 아직 이후면 이후로 9월이잖아. 연기됐어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29일 날 다 말할 텐데 방법을. 그럼 30일 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정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기하기로 했어요, 지금. 30일도 네. 이상하고 추석 이후에 연기해서는 추석이 뭐 언제야? 대통령 16일 아니에요? 관계자가 28일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서 나중에 하겠다. 지금 그럼 우리가 9월 밥 먹는 게 20일 쯤에 중요하지 않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한동훈 대표하고 말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풀어보자 이런 태도면 뭐 식사를 언제 하든 그렇게 가능성이 하기 있는 싫죠. 거잖아요. 그런데 네. 보도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인을 하면은 그럼 국가는 왜 있냐?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네. 같아.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보도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결하고 됐다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가 이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지. 아. 예, 자기가 이렇게 엉터리 같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한동훈이 갑자기 딱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사 편에 서가지고 이거 좀 줄입시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그 사람 말을 들어주게 되거나 그 사람하고 뭔가 밥 먹으면서 뭔가 해결하는 모습 그렇죠. 보이면 한동훈만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네.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밥을 안 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용산의 얘기입니다. 용산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왜 언론에 공개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이거를 한동훈 대표 측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렇죠. 거부당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 네 정치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정치를 하긴 해야지. 근데 거기도. 자기 정치를 하는 거든 뭘 네. 하는 거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뭐 하여튼 되는 얘기를 갖고 오면은 전공의들하고 얘기도 하고 무슨 되는 얘기를 갖고 오면은 실마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뭐가 되든 누구한테 네. 유리한 얘기든. 근데 이런 태도다 그냥.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정말 쫌팽이 정치를 잘해. 쫌팽이야. 그냥 누구도 인정하지 않나 봐요. 예?
옆에 있는 김건희 씨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제일 돋보이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본인이 가장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네. 본인이 뭔가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이런 구세주 컴플렉스가 좀 뭘 있는 것 같아. 상황을 정리를 해. 아니, 그리고 맨날 상황을 그게- 만들면서. 근데 그런 모습을 예, 좋아하네. 그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게 네.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통령이 난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네. 라고 하면 용산도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그렇지. 룸이 생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몇 개 끝나요. 언론의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갖고 무슨 한동훈을 못 때려잡아서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그래요. 시작하니까 한동훈 대표 그 다음날 그럼 오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모든 기자들이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가서 한동훈 대표한테 입장을 재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도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요새 어법을 보면 굉장히 완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내가 눈치 보이는 것 같죠? 문제의 네. 본질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윤석열 대통령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말해보겠어 라는 태도로 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용산은 그런 얘기가 한마디 나오면 아 그래 여기까지가 접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접고 가자. 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안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어떤 정무적인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용산이 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심기만 보고 대통령 오케이 대통령 사인이 이거구나 그럼 난 더 세게 말해야겠다 그러네. 이 충성 경쟁만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결과론적으로 간호사들이랑 이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필수 의료분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럼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다 동의한단 말이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 최경영이가 제안하면 어떻고 노영이가 제안하면 어때? 그 누가 제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어쨌든 한 걸음이라도 내딛자 이게 중요한 건데. 아니 해결 솔루션 정치를 해야 그러니까 예.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네. 네. 이러면서 싫다 그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를 들어주면은 내가 진 것 같은데. 제가 마치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네. 야 진짜 초등학생보다 못한. 초등학생 근데 같아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뭐 누가 밀정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밀정적 행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화 밀정에도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얘가 밀정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보스가 원하는 바를 더 호들갑스럽게 해주면서 해주는 척을 한 해주는 다음에 척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보스가 죽거나 이쪽 세력이 무너지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지. 지금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의 행태가 그 밀정적 행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십수년 정치밥을 먹은 그렇죠, 분들인데 뭐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 정권의 운명과 놓고 보면 그 자체로 밀정적 행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의료 개혁에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조 원씩 총 1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정부 임기는 한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간 5년간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거야. 아니 양성된 인력을 다 떠나가게 해놓고 뭐 이제 가서 양성된 인력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병원이 돌아가는데 지금 빅5 병원에 버금가는 대형 병원들이 부도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술을 못 해갖고 여기서 무슨 인력 양성을 해갖고 이것도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먼 미래 이야기를 몇 년,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숫자는 막 늘려. 예? 5년 동안 10조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년 의대 교육 지원 예산이 이렇게 5년간 뭐 10조 이게 아니고 내년 의대 교육 지원 예산이 그러면 얼마야? 4,877억 원이네. 4,877억 원. 그러면 의대 강의동 하나 지을까 말까요. 근데 의대 전체 교육 지원 예산이 4,877억 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의료 개혁을 해. 의료 개혁이 본인들의 목표고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이 본인들의 목표다. 그러면 한 해에 10조, 20조를 투입해야지.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가 레지던트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한국에 지금 12명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 100명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대한 플랜을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건전 재정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끔찍하다. 우리나라 12명밖에 없어요. 12명밖에 없어. 우리 레지던트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가 12명이 한 학년에 웬일이야. 3명씩 전국에. 전국에. 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어떻게 흉부외과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그 친구가 전문이라서 나 우리 엄마가 수술 받았어. 괜찮아. 아, 친구가 흉부외과 전문이야. 이게 각자 도생의 나라가 된 거야. 각자 도생이네.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한 특권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왜 받으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됐어요, 사람이? 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수술 안 해. 아, 또 근데 전문의들은 또 수술을 안 하잖아. 안 하지. 의대 다른 거 정원도 하죠. 의대 정원 지금 네. 인력 양성도 사실 그냥 장사미사들이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정책 논의가 수십 년 된 논의예요. 지금 네. 현장에 나가서 반나절만 기자들이 취재를 해도 어떤 의료 개혁을 먼저 해야 되고 그쵸. 인력 충원이 뭐가 먼저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나왔고 얼마 전에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도 나와서 이마가 찢어졌는데 22군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료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의료 이 인력 숫자에 집착하면서. 근데 다시 지금 숫자로 뭐 과목수를 늘리고 지급하는 돈을 늘리고 근데 이게 지금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예.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에서 뭐 지방의료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부와 여당이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밟아왔어요. 그렇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지금 갑자기 의대에 무슨 5년간 얼마를 넣겠다 이걸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여기는 이 정부의 문제는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아요, 항상. 그렇죠. 이게 차근차근히 진행돼가지고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의 결산이 이제 집결돼가지고 막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되게 말 중요한 안 해. 이슈거든.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면은 자기네 손해잖아. 말하자면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처럼 하고 돈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요. 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의대중앙 같은 경우도 그냥 2,000명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그 그렇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싹 무시해버리고 네. 사람들한테 장밋빛 한 상만 주는 거야. 내일 당장 2,000명씩 의사가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지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책임지지 않을 약속만 하지.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해.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0명을 늘리든지 뭐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러면은 2,000명을 증원시켜 가지고 미래에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이제 의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그렇게 필요하면 하시고 그렇죠.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갖고 지금 응급실이 문을 닫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응급실 괜찮대요. 아주 일부만 안 돌아간대요. 지금 속보 나온 게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